현재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애타는 속을 가진 사람은 손흥민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월드컵 최종 예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소중한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쟁취하기 위해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죠. 국민의 염원이 선수들에게 잘 전달된 것일까요? 최근에 끝난 쿠웨이트전을 승리로 이끌며 4승 1무 성적으로 조 1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소속팀인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2025년 6월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계약에 대한 오퍼 내용이 소속팀에서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죠.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요?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떠난다 잔류한다를 주장하며 요리에 소스를 추가하듯 자신의 의견을 감미하여 여러 내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이미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최근 10년 동안의 토트넘의 역사 속에서 손흥민은 항상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났던 감독들만 보더라도 네임드 인물들이 즐비했죠. 곰돌이 푸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를 시작으로 손날두를 외치던 우승 메이커 조세 무리뉴, 에스피리투 산투, 안토니오 콘테, 현재의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 5명의 감독들과 지금도 토트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손흥민이 아직도 재계약 오퍼에 대한 소식이 없다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손흥민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비교해보더라도 폼의 기복이 크게 없었으며 부상 또한 거의 없다시피 하며 자신의 몸 관리에서 A 학점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의 문제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운동선수들의 아킬레스건, 나이입니다. 올해 손흥민의 나이는 어느덧 32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매 경기 떨어지지 않는 치달 능력을 보이며 골을 터뜨려주는 손흥민의 모습에서 쉽게 이 나이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한 것을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 당연한 나이인 듯합니다. 세계적인 매체들도 원인은 나이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손흥민의 현재 나이는 구단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32살이라는 나이는 에이징 커브를 고려해야 하는 토트넘의 부담스러운 장기 재계약보다 옵션 행사가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 구단이 지금까지 재계약 진행을 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집중 보도하며 손흥민도 해당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내놓아 화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손흥민의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눈과 귀를 집중해 주시고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이 결국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했습니다. 손흥민의 현재 폼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잘하고 있는 손흥민을 계속 팀에 두고 기용하기 위해 연장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현실과 다릅니다. 당장 1년 연장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손흥민은 얼마 지나지 않아 FA 시장의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다른 팀에 내어주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벌레 레비 회장이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닙니다. 최대한 비싼 몸값으로 팔아넘길, 구상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며 지금까지 토트넘을 거쳐갔던 모든 선수가 이런 레파토리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작년 토트넘의 간판 공격수 해리케인 선수의 이적 시기가 바로 계약 기간을 딱 1년 남긴 시점에서 미넨으로 갔던 것이며 이로 인해 토트넘은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주전 수비수였던 베르통원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무리뉴 감독 시절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주전 자리를 내어주고 벤치 신세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현재 손흥민의 나이대 벤피카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토트넘에서 6년 동안 뛰었던 토비 알데르베이럴트도 32살에 재계약이 불발되어 카타르 리그로 떠났습니다. 토비는 당시 감독에게 본인이 처한 입장에 대해 상담을 하였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주전으로 뛸 수 없다는 결심을 했다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손흥민의 골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시소코 선수도
5년을 넘게 본인의 전성기를 바쳤지만 토트넘의 연장 계약 손길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 선수처럼 본인의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활활 태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30살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출전 시간을 점점 빼앗기고 결국은 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레비 회장의 인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손흥민 선수가 위에 언급해드린 세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나이를 떠나서 폼이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돈 귀신이 붙어있는 레비 회장 운영에선 글쎄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듯합니다. 많은 팬들 역시 이를 걱정하며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단으로 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고 몇 곳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는 소식이 복수의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 리그의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에게 현재 연봉의 2.5배인 40억 원의 연봉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제안을 받는다는 전망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소식과 같습니다. 그의 마음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과거 인터뷰에서 지금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 나는 축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우디 리그로 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기성용 선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리그에는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이 분데스리가로 돌아갈 가능성은 어떨까요? 그는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어 독일 리그에 대한 친숙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에 오기 전 부진할 때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할 뻔한 적도 있죠. 하지만 손흥민은 독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독일에서의 힘든 경험과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그를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할까요? 결국 손흥민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K리그도 내 머릿속에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아직 세계적인 폼이 있는 손흥민이 당장에 국내로 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프리미어리그일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여기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말로 그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리그 우승 같은 목표도 있지만 개인 기록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현재 그는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19위, 어시스트 18위에 올라 있으며 역사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록을 더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스날은 최대 라이벌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충성심을 고려할 때 이적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맨시티를 살펴보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을 매우 존중하고 있지만 오퍼가 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맨시티는 젊고 빠른 윙어를 선호하는 팀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손흥민이 자리를 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이 팀의 전술과 잘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버풀의 경우 왼쪽 윙어와 공격수 자리에 디아스, 누네즈 등 젊고 유능한 선수들이 많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새로 부임한 아르네 슬롯 감독의 전술에 잘 녹아들어갈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첼시를 살펴보면 이곳도 젊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모두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로 손흥민이 합류하기에는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선수들은 긴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어 손흥민이 들어갈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서 역사적인 기록을 더 쌓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입단하기 쉬운 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핵폭탄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팀토크는 프랑스 PSG는 오랫동안 손흥민을 존경해왔다. 이전에도 그를 영입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며 토트넘이 2025년 손흥민을 PSG에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만약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2025년 손흥민을 PSG에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보도대로 손흥민이 PSG로 이적한다면 프랑스 리그앙에서 코리안 듀오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